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하는 생명사랑 영화제 일환으로 특별한 영화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정영경 감독의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입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 소녀는 마지막 유서일지도 모르는 노트 속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 숨이 막히더라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 발버둥 치더라도. 눈부신 바람과 햇살 다시 볼 수 없겠죠. 달콤했던 그 아이스크림 이젠 다시 먹을 수 없겠죠. 그래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 제발이라고요. 그것은 한 소녀가 세상에 보내는 구슬픈 역설적 구조 신호이기도 한데요. 나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체 왜 이 구조 신호를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초등학생 정국은 어느 날 같은 반에 전학 온 선유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네가 부럽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날부터 정국의 삶에는 어떤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선유는 수영장 물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새를 묻어주며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중얼거리죠. 어느 날 선유의 할머니가 학교에 와서 선유를 찾으며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국은 이 사건으로 선유의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죠. 처음에는 공부를 못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정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소유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강촌에서 자살한 이후 선유는 초등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해 전학을 오게 됩니다. 좁디 좁은 부엌, 널브러진 이삿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환경이 다 뒤바뀌어 있죠. 그녀는 겉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보이지만 의연한 태도를 견지할수록 어려운 형편을 감추는 거짓말만 늘게 되죠. 예를 들면 학원에 다니자는 친구의 말에 혼자 공부하겠다고 하고요. 초콜릿이 먹고 싶지 않다며 친구의 선물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빠의 생일 선물이었던 종이접기 책을 엄마가 라면 받침대로 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선유는 자존감을 지키려고만 할 뿐 진정한 감정은 표현하지 못한 채 엄마의 눈치만 봅니다. 더 나아가 엄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른이 해야 하는 일까지 떠맡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돈을 갚지 못한 슈퍼마켓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어른처럼 대들죠.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 돈은 이미 갚았다고 합니다. 이런 선유에게 미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죠. 교실에서 오직 선유만이 자신의 꿈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유가 하는 행동을 더 깊숙이 살펴보면 일찍 다가온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자신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물속에서 아빠가 그랬듯이 입도 막고 코도 막고 가만히 있어보고 누워있는 엄마가 죽었을까봐 조심스럽게 엄마의 코에 손을 대보기도 하죠. 선유에게 이제 남은 보호자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 역시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가슴속에 묻고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고 허덕거리며 살죠. 선유에게는 미술학원 선생님이라고 거짓말하지만 사실 고깃집에서 일하고요. 공장에서도 일을 합니다. 두 모녀는 그저 서로에게 환한 가면을 쓰고 대합니다. 사실 점점 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이 모녀 주변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친혈육이자 가족인 할머니도 아들이 남긴 보험금에 연연할 뿐 며느리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죠. 하나뿐인 친구이자 지지자이던 인경이 이모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이 모녀의 곁을 떠납니다. 학교 선생님도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그때 관심뿐이죠. 그런 선유 앞에 정국이 나타난 것이죠. 선유에게 제일 바쁜 콩은 콩비지라던가 가장 놀라는 차는 카놀라유라는 썰렁한 농담을 던지면서요. 그리고 정국만이 선유의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
빗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요, 2016년 대구에서 발생한 한 모자의 자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정영견 감독은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못했던 자살 유가족자의 고통과 동반자살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대야 합니다. 관심의 사각지대 안에 놓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프게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는 못하지만 선유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려는 정국을 통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정국은 선유가 너는 공부를 안 해서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니? 라고 물어보자 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좋아하는 게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 내가 제일 잘 알지? 누가 내 마음 딱 알아주겠어? 없어. 그래서 난 너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정국의 앞에서만 이 선유는 긴장되거나 의젓한 태도를 풀고요. 편안하게 보이죠. 그런 선유에게 정국은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차갑지만 달콤하고 입속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상징하기도 하죠.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 정국은 선유의 눈에 점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학교도 독감이라는 핑계로 나오지 않고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종이접기 책을 정국에게 줘버리죠. 게다가 내일 엄마와 강촌 선착장에 놀러 간다는 말에 정국은 더 이상함을 느낍니다. 소녀는 다음날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선유의 집 앞에 가봅니다. 이사한다며 짐을 다 빼버린 텅 빈 방들 앞에서 정국은 선유를 다시 못 볼 것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히죠. 강촌은 선유의 엄마 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장소이자 아버지가 자살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곳은 사랑과 죽음이 함께 잉태된 공간, 사람이 없는 그림을 그린 선유의 마음속 깊은 트라우마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곳 다리 위에서 그녀와 엄마는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저금통을 깨서 강촌으로 달려간 정국은 선유에게 들릴까 싶어 커다란 목소리로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부르죠.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더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선유를 상징하는 이 은유는 바로 선유가 종이접기로 오린 눈꽃 모양이죠. 늘 겨울이라는 계절에 사는 것 같은 눈꽃의 소녀. 정국의 노래는 바로 선유를 향한 정국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들은 선유는 잠시 멈칫하죠. 이제 그녀는 돌아갈 데가 없다는 엄마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죽지 말라는 정국 사이에, 삶과 죽음의 사이에 놓여있게 되죠.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의 마지막 회전목마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은 그저 판타지일까요? 현실에서 가능한 한 줄기 희망 같은 것일까요? 그 무엇이든 선유는 이제 막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여자로 커갈 씨앗을 몸 안에 품게 된 것이죠. 누가 무슨 이유로 선유가 여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선유는 정국에게 강촌의 선착장에 간다는 말을 흘린 것일까요?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소녀의 무의식을 통해 우리는 죽음보다 더 질긴 생명의 빛을 봅니다. 2009년부터 부모에 의해 자살의 형태로 살해된 자녀가 279명이었습니다. 정국의 꿈은 무언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 한 소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심리적 고립과 고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279명의 사연을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소년 정국이